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하고 있는 강경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수소 도시 적용을 위한 수전의 기술 현황 및 그린 수소 경제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을 저희가 공급할 때 항상 그 수요와 공급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가 잉여로 남는다 이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사실은 전기 발전량이 늘어나면 주파수나 전압이 약간씩 올라가게 되고, 이를 맞추기 위해서 발전소의 출력을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일정하게 그 부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부하하고 수요하고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통 운영자는 이를 항상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풍력이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 바람이 불기도 하고 태양이 이제 구름에 가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 그 공급의 불균형, 그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커지게 되죠. 따라서 이 개통운전자는 이러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통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수단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래서 이제 ESS나 양수, 수소 에너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낮 시간대 이제 주거 부분이나 그 배전 계통에다가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면서 낮 시간 동안에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어 가지고 기저발전 이하로 줄어들어서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소 같은 것들을 꺼야 되는 상태가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밤 시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퇴근해가지고 전기를 많이 소모하게 되면은 갑자기 전기 수요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가스 터바인이나 터바인과 같이 이제 추격 발전이나 아니면 송배전 설비들을 굉장히 확장해야 되면서 관련된 비용들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낮 시간대에는 일부러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밤 시간대에 내놓는, 저녁 시간대에 내놓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수소가 도시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수전해가 어떤 수용성과 안전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노르웨이 수소 충전소 폭파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수전해랑은 관계가 없긴 하지만 수전해를 이용하는 충전소였습니다. 압력 용기의 체결 부위에서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사고고요. 이제 강릉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사고가 있었죠. 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고들 때문에 이제 수용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고, 이를 또 관련해 가지고 또 저희가 이런 기술들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지 이런 수용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설비들이 방호 시설이나 이격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설정들이 필요하고 수전의 장치 자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수전에는 어떤 기술이 있느냐? 수전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에다 전기를 공급해 가지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서 분해하는 것입니다. 어, 그 아래쪽 그림 보시면 이제 SOEC, PEM, 알칼라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건 이제 작동하는 온도나 사용되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것들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알칼라인 수전해가 가장 오래된 기술이고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로 보시면 되고, PEM 수전해는 최근에 상용화돼 가지고 이제 메가와트 수준으로 실증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로 보시면 되고, SOEC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의 장치들이 그렇지만 이제 수전의 장치들도 그 장치가 커지고 용량이 커지면은 효율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이제 세로축은 전기 단위 큐빅미터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력량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장치들의 그 단위 시간당 수소 생산 용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련돼서 이제 여러 수전의 장치 제조사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고요. 장치가 커질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이런 특징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팸 수전이나 알칼라인 수전이나 이제 타입에 상관없이 이러한 특성들은 공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쪽 서클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술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맨 아래쪽 왼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수소의 스택 좀 큰 게 4개가 있는데 이게 국내 이제 해군 기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전의 장치가 되겠고요. 이게 국내에서 설치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시스템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걸로는 제일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 이제 기술은 이제 넌제로 갭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극이 분리막이랑 떨어져 있는 형태라 가지고 효율이 약간 낮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걸 이제 분리막이랑 붙여가지고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술이 개발이 됐고 이를 이제 뭐 한 4노멀로 한 5노멀 루베 정도 되는 5노멀 루베, 10노멀 루베 정도 생산하는 수소 장치를 실증을 했고 이를 이제 양산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1m 이상 크기 되는 대형 스택을 시제품 만들고 이를 전극을 양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스템을 보시면 이제 왼쪽 맨 아래 보시면 이건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이런 대형 수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데 수소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보시면 이제 최근의 경향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또 서플라이 체인도 구축하고 또 협업을 함으로써 효율화 저가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모듈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수전의 시스템의 용량의 대응성이나 확장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에 이제 크로알칼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PVC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닐 만드는데 쓰는 염소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염소가스를 만드는 공정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생산되는 게 수소입니다. 그 크로알칼리 공정에서 사용하는 그 제작하는 그 대표적인 회사가 티센크루프나 이제 아사히카세 같은 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이제 알칼라인 수전의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알칼라인 수전은 이제 대량 생산 체계나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팸 수전 같은 경우 이제 메가와트 수준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개별 업체들의 이제 바이폴러나 이제 MEA를 구성하는 그런 기술들의 특성 때문에 개별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되어 있고 약간 기술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극복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팸 부분은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알칼라인 수전에 그러니까 알칼라인이든 팸이든 이제 수전에 관련된 안전 부분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이 산소 중에 수소가 섞일 수가 있고요. 수소 중에 산소가 일부 섞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해야 되고 또 안전하게 장치를 제어해야 되겠죠. 또 재생에너지하고 연계하게 되면 입력 전력에 대해서 이제 변동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관련된 EBOP나 MBOP 이런 것들이 대한 안전성, 그 제어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입니다. 또 사용기기에 대한 방폭 기준, 또 수전의 기기에 관련된 그 주변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호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경제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수전의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부분 보시면은 수전회에서 수전회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비용의 대부분 약 70에서 80%는 전력이 차지합니다. 나머지 장치나 운영비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수전의 장치가 1년 동안에 몇 시간 돌아가느냐 이용률 이 부분인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한 30% 20% 이하가 되면은 수전해로 생산된 수소의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전 장치의 이용률이 연간 50%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지 경제적인 수소 생산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커테일먼트라고 해가지고 송전 제한 부분만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재생에너지와 직접 연결해서 재생에너지만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하게 되면 경제성이 일부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극복해야 되느냐? NREL 쪽에서 이제 관련돼서 독립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와 직접 연결하는 케이스, 뭐 도매 시장이나 소매 시장에 전력을 팔고 사는 이런 케이스, 또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 개통에다가 전기를 올리고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전력을 거래하는 그런 방법들,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본 결과를 보면은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하고 바로 연결해서 재생에너지만 활용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경제성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그 소매 시장이나 도매 시장과 거래, 전력의 거래,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적절한 활용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외를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전력의 값이 얼마나 싸질 거냐, 재생 전력의 값이 IRENA 자료를 보면은 2020년에 대규모 풍력 발전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50원 킬로와트아워당, 또 육상 풍력은 또 약 50원 약간 이하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는 어떠냐? 국내는 17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이 약 킬로와트아워당 130원, 풍력이 한 116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만 놓고 보면은 태양광은 15%, 풍력은 한 20%,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직접 수전에만을 연결해 가지고 이를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경제성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우리나라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성 분석하기 위해서 수소를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 계산 방법의 주요 과정은 장치의 수명은 20년으로 봤고요. 수소의 장치의 생산 효율은 10메가와트, 장치의 용량은 10메가와트, 효율은 4.5kWh, 전기를 수전하는 수전 요금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민감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전기의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걸 감안해 가지고 한 50원부터 한 90원 개통전기 쓰는 것까지 활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90원까지 봤고요. 이용률은 재생에너지와 직접 연결하는 케이스 또는 개통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이용률을 올리는 방안까지 해가지고 한 80%까지 봤습니다. 수전의 장치의 가격은 제가 여러 논문이나 발표 자료들을 통합해 가지고 조사해서 이걸 가지고 제가 평균을 내본 결과 2030년이나 50년대에 수소 장치가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을 제가 예측을 해봤고요. 그때 한 킬로와트 아워당 한 63만 원에서 한 144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좀 수치를 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민감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위에 있는 표에서 이제 이용률 부분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네모가 쳐져 있죠. 거기 이용률이 20%가 되면 수소 생산가격이 11,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용률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80%가 되면은 전기 요금이나 장치의 가격이 동일하여도 5,000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용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전기 요금 부분은 이 표에서 보시면 4,000원에서 한 6,000원 사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전기 가격의 분포가 50원에서 90원으로 좀 좁은 범위에서 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기값이 5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효율 4,000원대 수소가 생산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치의 가격은 그렇게 큰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요. 아래 있는 표를 보시면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서 그 이용률이나 제가 예측한 장치의 가격, 뭐 그다음에 전기의 가격 이런 것들을 대변했을 때 비싼 케이스는 한 9,000원, 굉장히 이용률도 높고 전기의 가격도 낮고 그다음에 뭐 장치 가격도 낮아지는 졌을 때까지 보면은 한 3,200원대까지 수소 생산이 가능한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관련된 개통이나 이런데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배전 쪽이나 주거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개통 운영상의 어려움 또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린 수소를 활용하는 데 이런 필요성 부분이 부각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재생 전력의 확대에서 필요한 이제 안전성 문제, 안정성 문제, 송배전 구축에 이런 송배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나 추격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감하는 부분, 또 장주기 단주기로 에너지의
수요의 불균형, 특히 주거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수송 연료 쪽만 고려하고 있는데 나중에 발전 쪽까지 수소로 대체하는 부분, CO2 저감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EU에서 20년 내 수소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두드러진 게 그린 수소를 늘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네들이 하고 있는 게 탄소 국경세라는 걸 만들어서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에 유럽에 어떤 물건을 수출하거나 이렇게 할 때 분명히 그 물건의 탄소 발자국이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서 무역 장벽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 때도 재생에너지나 그린 수소를 활용한 그런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야지 저희가 그런 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필요성들 때문에 저희가 당장 그린 수소를 만드는데 당장은 경제성이 없더라도 관련된 보조금 제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충분히 경쟁력을 향후에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단순히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력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거래하고 또 저장해서 활용하느냐 이런 다양한 거래 제도들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 개발 사업에는 이러한 주택단지 내에 수소 설비를 재생에너지와 수소 설비 그리고 친환경 건축물들을 건설해서 이런 단지 내부에서의 에너지 거래 그리고 외부와의 에너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수소 에너지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도록 다양한 시도나 연구들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또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 가지고 뭐 그 수소가 주거 부분에 필요로 하는 수용성이나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용성을 보시면은 단순하게 보시면 저희가 인식적으로 이 수소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제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제도만 해도 지금 에너지를 저장하고 수소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인증 제도에 이게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보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즉 제도적인 부분, 인식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용성이 확보돼야 될 것이고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존의 기술만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주거 부분에 이제 수소가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안전한 생산 저장 이용 시스템에 대한 기술들, 단지 설계 기술들, 그다음에 이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되겠죠. 또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내구성, 효율성, 그다음에 제조 비용 이런 것들이 감소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 다양한 거래 제도, 예를 들면 HREC나 뭐 수요 반응, 역수요 반응, 뭐 RE100, 뭐 상계에 의한 전력 거래, 개인 간의 거래, 뭐 이런 다양한 거래 방법들을 수소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거래를 수소 에너지 활용하면서 수소 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본 연구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